아, 참 SES 하면은 여러분은 혹시 뭐 원조 요정 그런 생각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요, 이게 당시의 추억만 곱씹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바로 이 원조 요정이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의 슈 씨에 대해서 지난 7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요. 네.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슈 씨에게 징역 6개월과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슈 씨가 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네.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징역 1년, 검찰은 징역 1년 구형했다 그랬어요? 징역 네. 1년을 구형했는데, 김호인 변호사님, 검찰은 징역 1년인데, 이제 지금 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실형을 살진 않고 일단은 2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당장 실형을 살진 않을 거고 또 네. 뭐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연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재판부가 어쨌든지 이제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이제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도박 횟수가 잦아지고 점점 금액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 씨가 이제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특히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분명히 영향력이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리고 판단을 했고 또 도박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에 관한 범죄로 볼 수는 있는데 이 형법에 보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법이에요. 이제 건전한 이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도 있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청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성인들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청소년들한테는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냥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여과장치가 없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슈 씨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받으셨는데 좀 심경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그리고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나 봐요. 지금 슈 씨한테. 왜냐하면 이 뭔가 울먹울먹거리는 걸 참아가면서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김동철 교수님, 슈 씨가 했던 말 중에 다가옵니다. 정말 다가와요, 이거는.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슈 씨가 호기심에 도박을 했고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법과 사회적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박 중독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도박 중독도 사실 약물 중독이랑 비슷하게 강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쾌감이 느끼거나 행복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말들은 상당히 좋지만 지속적인 치료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슈 씨의 얘기 중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앞서 재판부의 판단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고 했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도박을 하고 횟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도박을 벌였던 거예요? 1년 9개월 동안에요. 26차례, 26차례에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번 이상꼴로 지금 도박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마카오 등 지금 외국에서 나가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도박 중독이 아니라면 상습이 아니라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흥분을 채워줘야 되고 쾌감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갈수록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금액조차도 베팅이 늘어나야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흥분을 느끼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면 빠질수록 금액과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16년 8월에서 2018년 5월, 지난해 5월까지입니다. 마카오 등, 그러니까 해외까지 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 최단비 변호사님, 글쎄요,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26차례나 상습 도박을 했는데 집행유예다, 이거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횟수가 많고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집행유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도 밝혔지만 슈는 초범이라서 그런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횟수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긴 하지만.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슈 씨가 지금 앞서서 저 법원에서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서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조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박은 중독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또 다른 연예인인 신정환 씨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이유가 그 전에 벌금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이고 밖에 사회에서 있을 수 있어서 이 도박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최단비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자칫 잘못하다가 한순간에 또 이 도박의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 씨가 앞서도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그리고 사회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징역 1년을 애초 검찰은 구형했고 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혹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 슈 씨가 이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을까요? 항소를 할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계획 없으시다고 했는데 재판 결과 납득하시나요? 주어주신 벌과 그냥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요, 김호인 변호사님, 추정입니다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의 태도도 이 판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슈 씨의 태도도 이번 형량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슈 씨가 인터뷰 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로 뭐 반성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죄를 전부 다 시인하셨을 걸로 보이고 또 네.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도박에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도박을? 돈을 따서? 한탕? 물론 돈을 이제 한탕을 쓸어올 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박 범죄에서 도박을 해서 그 이기는 순간에 뇌에서 도파민, 그 마약 성분이 나온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마약을 맞지 않고 마약을 이제 맞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니까 계속 거기 중독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일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도박과 마약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만의 힘으로 슈 씨가 이걸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치료를 받거나 그런 이제 케어를 받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저는 우려가 되는 게요. 김동철 교수님,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 있을 때 이 슈 씨가 참 아이들과 같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슈 씨에게 비난, 비판, 그리고 질타.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요. 그거는 오롯이 슈 씨가 감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네티즌 분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비난을 하고 아이들을 탓하고 아이들에게 몹쓸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뉴스파이터의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뭐냐면 부모의 잘못이 연자제처럼 아이들께 고스란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나 정말 영유 아이들에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김호인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도박 중독은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인지행동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면 약물치료를 병행해서라도 아이들을 봐서라도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런 비난이 절대로 가서는 안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연예인이라고 뉴스파이터가 이렇게 막 이 우호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은 받아야 되지만 앞서도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초범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 점을 고려했대요. 하지만 두 번부터는 정말로 얘기가 달라져요. 이 사회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슈 씨의 남편분 등 가족이 정말로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세요. 슈 씨는요.